크립토 시장의 하루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내일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굴러가지만 우리는 밤낮을 겪으면서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일 저녁 7시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있었던 이슈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일의 코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 미리 보기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또 시장에 영향을 준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의 이슈 앤 트윗을 통해 만나보면서 관련 코인 공략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코인 고민 처리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든 신규 진입을 노리는 코인이든 코인과 관련된 그 어떤 고민들도 이 고민 처리반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히든 코인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전문가님의 매매 노하우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전문가는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코인을 선별해냈는지 히든 코인을 통해 만나보시면서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 다 알차게 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의 시세는 조금 회복세를 보이는 것들도 있고 약간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95,000달러를 사이에 두고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지금 상황으로는 0.26%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95,000달러를 딛고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1.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800달러 위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과연 2,000달러를 향해서 다시 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XRP에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 1% 넘게 빠지면서요. 2.3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3달러를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게 또 고무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앞으로의 향방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솔라나는 조금 더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7% 넘게 빠지면서 현재는 150달러 소폭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150달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 코인,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3.5달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코인들의 시세에 조금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도 살펴봤으니까 그 안에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통해 만나보시죠.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까요? 트럼프가 새로운 토큰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크립토 비스트라는 X 계정에 게시된 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가 이주 내에 새로운 토큰을 출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이 자체 토큰을 판매하면서 5억 5천만 달러 상당을 모금하기도 했었지만 거래소에 상장됐던 게 아니라 일정 작용 요건을 갖춘 투자자들에게만 제공이 됐었던 겁니다. 이제 본격 코인으로 출시가 되는 건가 시장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인 오피셜 트럼프가 대통령과의 만찬 이벤트로 가격 폭등을 보인 이후에 아직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의 새로운 토큰 출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기대감만 가지고 접근을 해보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클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암호화폐 ETP로 지난주에 34억 달러가 유입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주간 유입 기록으로 봤을 때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ETF로만 31억 8천만 달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업데이트된 또 자료에 따르면요. 블랙록이 운용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 IBIT로 현지 시간으로 28일 단 하루 동안에만 약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쟁 ETF들의 자금 이탈을 상쇄할 정도로 강력한 유입이 일어난 만큼 ETF가 출시된 이후로 두 번째로 큰 일간 유입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달러 해지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대형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 수요 급증이 비트코인 가격에 또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각각의 이슈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슈들 말고도 시장에는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이슈들 내가 하나하나 다 선별적으로 찾아보지 못하겠다라는 분들 위해서 코인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가자! 화요일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볼 텐데요.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수익을 쌓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굵직하게 인사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흥미로운 이슈들 많이 가져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장에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차트만 들여다봤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오늘부로 한번 이슈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오늘의 이슈 앤 트윗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만나봤었던 내용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코인이 또 한 번 나오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토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로부터 지금 토큰이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좀 얘기해 드리려면은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줄여서 이제 WLFI라 그럽니다. 도널드 트럼프랑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주도하는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프로젝트인데 지난해 9월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암호화폐를 통해서 대출 투자 유동성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자신을 최고 가상화폐 옹호자라고 내세우며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번 트위터 X를 통해서 2주 내에 이 토큰을 런칭할 예정이다. 그래서 2주 안에 이게 뭔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출시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지난번 오피셜 트럼프처럼 뭔가 그렇죠? 변동성을 크게 주겠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할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는 트위터 X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무래도 대통령이니까 정치적 영향력과 그다음에 시장의 관심을 고려를 한다라 그러면 분명히 요거는 큰 이슈가 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혹시나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토큰이 출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호기심을 가질 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무언가를 한다라면 시장의 관심이 확 또 쏠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피셜 트럼프도 그래서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고 그만큼 다시 폭락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토큰 런칭이 이뤄지면 시장에는 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도 분명히 큰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모두들 보고 있고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다 따라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따라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뭐 급락보다는 급등을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난번 그 밈코인 그 오피셜 트럼프 코인처럼 그때 당시도 시가총액 120억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뭐 백서나 로드맵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하락세로 돌아섰고 그쵸.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서 많이 물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WLFI 이 토큰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원래 이렇게 초기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 말도 그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급등하게 되면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그 포모 증후군이라고 맞아요. 이게 또 특히나 코인 시장에서 주식 시장보다도 더 소외감이 좀 강력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왜냐면 계속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위치에서 사야 되는데 네.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급등한 거 말고 급등한 다음에 조정받을 때 그 적당한 위치를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포모 증후군, 그러니까 기회 상실에 대한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추격 매수에 많이 이제 빠지게 되는데 네. 뭐 쉽게 얘기하면 적당이라고 얘기했지만 뭐 이 정도 움직이면 들어갈 만하고 요 정도가 괜찮은데 여기서는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네. 일단은 심리가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급등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너무 많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혹은 제일 좋은 기회가 초기에는 안 건드리고 있다가 오히려 흔들 때 네. 싸게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계속 여기 나와서 얘기할 테니까 2주 내에서 이게 상장이 되고 나서 그 흐름들을 제가 반드시 짚어드릴 테니까 초기에 이렇게 너무 많이 뜨게 되면 그것만 안 하는 걸로 네. 적당히 올라가게 되면 방송을 잘 보세요. 그럼 조정받으면 적당히 마디 비율로 어느 정도에서 공략하면 되는지는 제가 그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갈 때는 포모 증후군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토큰이 런칭이 된다면 일단 그에 대한 전략도 방송에서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그에 관련된 내용들 전문가님 통해서 꼭 꼼꼼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럼프 코인과 관련해서는 오피셜 트럼프를 통해서 봤을 때도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뉴스에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화면에도 좀 가지고 왔지만 맞아요. 그 트럼프 코인 프로젝트의 이제 그런 이해 충돌과 신뢰성의 문제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본인도 소유를 하고 있고 아들들이 뭘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WLFI에서도 상당한 지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지난번 토큰 판매 수익의 75%를 가져간다라는 점이 지금 논란으로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서는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불공정한 그쵸. 구조를 또 보일 수가 있고 이걸 용인을 하는 것도 참 웃기고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또 어떤 발언이 또 화제가 됐었냐면은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이면서 여기다 사활을 거는 거잖아. 그쵸. 자기 생업이기도 하고 물론 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럽지만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어쨌든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코인 코너의 CEO는 이를 업계를 조롱하는 행위다라면서 이제 비판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요거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이 가상화폐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신뢰도에 대한 뭐 비판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도덕성의 문제들 뭐 이런 얘기는 결국 나오더라도 이 코인은 이슈가 뜨겁게 나오고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돈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돈이 힘이고 돈이 거래량이고 돈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비판을 하든 말든 세력들이 고래라 그러죠. 잡아서 땡겨 올리면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급등한 상태만 안 들어가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토큰이 런칭이 된다고 하면 장대 양봉이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항상 유념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슈를 봤을 때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주의하고 요거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한 줄 평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그 WLFI 토큰의 그 잠재적인 상승력은 충분한 매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갈 것 같아요. 움직일 것 같은데 몇 가지 점을 좀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 뉴스 소식에 의존하지 말고요. 너무 뉴스 때문에 막 급등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하면 안 돼. 아까 전에 그 제가 표현, 요 정도 괜찮아요. 요 정도 괜찮고, 요 정도 괜찮은데 저 꼭대기, 지붕 위 꼭대기 가는 거 괜히 그거 쫓아가게 되면 그러면 물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는 하지 마시고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에 단기 변동성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볼 땐 매수 얘기인데 그것도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 그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추격 매수 좀 자제하신다라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가상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시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주식을 하다가 가상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주식은 진짜 어린애들 놀이터였구나 이 정도 수준이 될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주식하는 분들, 저 주식 전문가 19년 했습니다. 주식하는 분들한테 뭐라 그거 뭐 변동성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진짜로 코인 시장이 들어오면 뭐 반토막 나는 거는 그러니까 하락장 한번 걸리거나 조정받으면 금방 반토막 나요.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갈 때도 굉장히 롤러코스터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되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여기 팍스 경제 TV에 오면서 기술적 분석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추격 매수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추세가 강세 국면인지 약세 국면인지 그다음에 이게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 지금 하면 계속 먹구름이 끼면서 여러분들이 미래도 먹구름이 끼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기술적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하신다라 그러면 이런 이슈에 저런 이슈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는 안 하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의 새로운 토큰이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내용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재성은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뉴스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추격 매수는 섣부르게 하지 않으면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받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내용 업데이트 받고 싶으신 분들,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관련된 정보들 계속해서 이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ETP로 지난주에만 34억 달러가 유입됐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스트래티지의 매입 관련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확실히 좀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계속 매집한다, 매입한다, 매수한다는 얘기 들어오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더리움은 안 되고 네, 비트코인은 되고 맞아요. 저는 확실합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돼요.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추가 매수할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더 싸게 더 여기서 어떻게 뭐 추가 매수 이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제가 어제 설명해 드렸는데 자 계속적으로 좋은 얘기가 나오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도 똑같은 얘기 나와도 이더리움은 좀 더 시간이 걸립니다. 뭐 이더리움 갖고 있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얘기 할 거니까요. 네. 지금은 비트코인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도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뭐 이쪽에 대장주, 뭐 삼성전자라 그러면 요즘 삼성전자 힘이 약해가지고 뭐 예전에 삼성전자 그러면은 비트코인 알아줬는데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삼성전자 아니고 지금 잘 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조선주라고 할까요? 그래도 좋습니다. 시가총액 큰 일단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대장이 강해야지만 쫄병들도 강합니다. 그 쫄병이 뭐겠어요? 알트코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트코인이 제가 방송 나올 때만 하더라도 거의 다 불장이었는데 지금은 반불장입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종목들을. 네.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제가 후행 스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고 여기에서 보이는 차트의 보라색인데요. 이 보라색이 주가를 이렇게 돌파를 했고 아마 제가 방송 4월 20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요일 날 제가 처음 나올 때서부터 비트코인 차트가 괜찮아지고 있다. 아직 돌파는 아니지만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얘기한 이후에 지난주에 돌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USD 달러 쪽은 돌파가 됐으니까 우리도 돌파가 될 겁니다. 한 이후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저 방송 나오기 전까지 이렇게 안 올라갔었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그렇죠? 네. 저는 추세 변곡점의 달인, 차트의 정수 이게 19년 전에 제가 만들어 놓으면 그게 자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를 보는 게 자신이 있는데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알면 그게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방향이 여기 주가를 돌파했으니까 일단 강세 국면으로 바뀌었고 지금 구름대도 이제 뚫으면서 강세 국면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기준선이니 전환선이니 이런 건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일단 지금 기준선도 전환선도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이것저것 뭐 기준선이고 전환선이고 선행 스피어 후행 스피어 난 그딴 거 모르겠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방향키를 달아놨어요. 네. 그렇죠? 노란 황금선이라고 그냥 막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것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황금선인데요. 궁금하면 급등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방향이 우상방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전에서는 없었는데 지금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되는데 이더리움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제가 방향키를 달아놨으니까 이게 궁금하면 급등 코인 방 이거 하나만 얻어가도요. 여러분들이 코인 인생에 뭔가 획을 긋는 이 진짜 그 정도입니다. 이거 진짜 그 정도예요. 제가 이거를 처음 개발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옛날 어떤 전문가 있어요. 지금은 계신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뵌 적이 없어요. 네. 19년 전에 본인이 이거를 근데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궁금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그분이 이걸 제대로 못 써요. 그래갖고 제가 연구해 이거는 방향선으로 방향키를 달면 이거는 기똥찬 아주 좋은 거구나. 이게 되게 간단해요. 그냥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쉽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급등 정보방 안 들어오실 거잖아요. 더 들어오셔야 더 여러분들한테 코인 정보방에 들어오셔야 더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비트코인은 우상방으로 지금 방향키를 돌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방향성을 돌려놨으니까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면 되는데요. 네.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드렸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 마디가 안 끝났어요. 아직은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오늘도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아직 요 마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승 마디가 끝나면 이제 조정 마디가 시작될 때 거기서 3825 618 그다음에 그 밑에 자리까지 어떻게 조정받으면 사야 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아직 상승 마디가 안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쉬는 척하고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면 언제 샀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기 전에 샀어야죠. 그렇죠. 그때 후행 스팬 여기 제가 방송 나올 때 네. 돌파할 것 같다. USD 달러가 돌파하고 있다 할 때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아나님은 사실 건가요? 네, 또 시청자분들은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이때 돌파한다 사라고 하면 잘 안 믿으셨지 않았을까요? 일단 저한테 질문해 보시겠어요? 사실 어떻게요? 거냐고? 그러니까 돌파할 때 돌파할 때 사실 건가요? 저는 안 삽니다. 뭔가요? 저 왜 안 사냐면 이걸 살 거면 알트코인을 사죠. 더 크게 오를 수 그럼요. 있으니까요. 얘가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한 방에 60%, 200%, 300%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몇 천조가 늘어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알트코인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지금 아직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 더 올라가든 조정을 받든 조정 나오는 그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을 분석을 해서 추가 매수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나중에 제가 다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차트 흐름까지 같이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차트 안에서 기세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항상 파악을 하시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앞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냐?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돌파를 해서 올라간 상황이고 아직까지 마디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향후 대응 전략은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셔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열려 있을 예정이니까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는 코인 관련된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고민이 깊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들을 다 풀어주시면요. 코인 고민 처리반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정보방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코인 고민 처리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코인 관련 고민들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고민 처리반 활짝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고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관심 가는 코인들까지 전략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민 내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XRP 보내주셨습니다. 평단가가 3,850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을 100%로 실으셨습니다. 원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재산을 모두 걸었는데 잠이 안 옵니다. 계속 코인만 보게 되고요. 아, 이렇게 전 재산을 다 담으셨다 보니까 지금 일희일비 하시는 것 같아요. XRP 3,850원이면 아직 조금 위로 많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코인 하시는 분들이 변동성이 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잘 가니까 주식보다 낫다 생각을 해서 많이 네.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나쁘다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잘 가니까요, 움직일 네. 때는. 그래서 이 기세, 그러니까 장세가 강세 국면이냐, 약세 국면이냐, 요거를 판단해서 강할 때에서는 말 그대로 강하게 저렇게 100%도 해도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대신에 오. 약세 국면이나 그러니까 하락장, 약세 국면 떨어질 때는 돈이 다 사라집니다. 주식보다 더 아주 지독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코인을 최소한 4년 혹은 뭐 5년, 8년, 10년 이 정도 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무조건 동일하실 겁니다. 떨어질 때는 그 어떤 주식시장보다도 제일 아주 지독해요. 네. 아주 그냥 뭐 엄청 빠져가지고 장난 아니죠. 막 마이너스 막 80%, 마이너스 90%뭐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95%, 98% 떨어지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으로서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나 경험 못 하신 분들은 모르면 이걸 또 여러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든 안 하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강세 국면이냐, 그러니까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박스권장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겠죠. 근데 네. 저는 그게 장점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리플, 그러니까 XRP 3,800원이면 여기죠. 네. 뭐 최근에 사시다가 물린 것 같은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오기 이후로의 가장 거의 뭐 비쌀 때쯤, 그러니까 여기 암흑기가 있었어요. 암흑기 네. 여기 300원, 280원, 여기도 400원 할 때. 와. 그러니까 그때에서 사셨으면은 물론 버티지도 못해요. 사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팔고 맞아요. 싶어 갖고. 그래서 이게 장세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장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지금 단기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지금 차트의 지금 후행 스팬은 뚜를랑 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방향키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황금선이 아직 조금 뭐가 부족해요.
그렇죠. 아직은 약간이나마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각도기를 딱 재면 그렇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네요. 그래서 요게 좀 상승으로 되어 있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좋게 봅니다. 우리가 차트로 볼 때에서 이런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추세선을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돌파의 흐름들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돌파라는 건지 저항대 걸린 건지 좀 애매해요. 지금 구름대도 좀 걸려 있고. 네. 그래서 다시 밀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어, 왜냐면 차트가 아직 완벽하게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키를 달아놓은 거예요. 네. 바람키를 달아놨다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바람이 일로 부는지 일로 부는지 그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그게 일로 흐르면 바람이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면 일로 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 방향키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키가 아직 바람이 밑쪽으로 살짝 불고 있으니까 아직은 좀 때가 좀 덜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다시 만약에 주가가 밀리더라도 뭐 저점, 이거 지금 장세 분위기가 저점 깨지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다시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올라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급등할 건지는 지금 거래량과 지금 상황들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미국에서 뭐 법제화 뭐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그 선물 시장도 많이 열릴 거다고 하니까, 네. 뭐 리플도 그렇고 알트코인 쪽도 그렇게 해서 돈들이 많이, 기관화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 하니까 결국은 돈의 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느꼈었던 한 최근에 2020년도에서도 큰 상승장이 왔잖아요. 네. 또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들어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막 법으로 막아 놓고 코인하면 다 잡아가고 이러면은 안 되지만, 뭐 세금을 막 200% 때려버리면 누가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관 자금들 들어오고 돈들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는 분명히 또 폭등장이 올 것 같은데, 그럼 리플도 정말 좋은 얘기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N자형으로 진짜 8,000원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지금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지금은 아닌데 차트 모양이 또 다시 돈이 밀고, 그러니까 금융 장세, 그러니까 돈으로 밀고 올리는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네. 이 흐름은 또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 열심히 하시다가 그런 장세가 오면 그냥 그땐 끌고 가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 느낌은 아니니까 수익이 나면 다시 또 질문을 주시고, 지금 알트코인은 진짜 많이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진짜 바닥주들이 많거든요. 뭐가 더 좋다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리플도 일단 좋게 봅니다. 그래서 리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장세가 오면 수익은 당연하고 엄청난 수익도 올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막 그쵸? 여러분들 막 추격 매수할까봐. 근데 근데 아직은 우리 지금 고민으로 보내주신 분은 아무래도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줄이고 다른 조금 급등할 수 있는 알트로 조금이라도 분산시켜야 될지, 아니면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될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세가 강세 국면이 예상이 되거나 좋은 흐름이 나오면 굳이 줄일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나중에 제가 지금 시장부터는 이제 하락장이 될 겁니다, 조정장이 될 겁니다, 먹구름이 많이 껴서 이제 뭐 비트코인도 꺾이고 지금 알트코인도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무조건 다 줄이거나 현금을 많이 하거나 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사야 되거나 갖고 있거나 물려 있으면 버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뭐 100%든 뭐 200%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괜찮다. 왜냐면 지금 모든 코인들이 먹구름에서 이제 햇빛을 보려는 그런 흐름들로, 그러니까 양의 기운들로 지금 많이 바뀌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항상 좋다고 얘기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좋으니까 수익으로 나올 때까지는 100% 비중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코인으로 XRP 한번 만나봤습니다. 비중을 100%로 싣고 계셔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황금선이 아직까지는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기울기가 조금씩 완만해지고 있다는 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죠. 조금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향후 대응 전략들 계속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민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텔라룸에 만나보겠습니다. 평단가 404원 말씀해 주셨고요. 비중 20%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평단가 가까이 왔는데 더 오르려나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단가 가까이까지 오면 항상 사람들이 원래는 본전까지 오면 팔자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욕심이 더 나기 마련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 근데 팔고 나서 아마 저를 욕할지도 몰라요.
왜냐면 지금 그냥 장세가 확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럴 수 걸까요? 코인은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 단가를 봤을 때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적으로 볼 때에서는 박스권을 보게 되면 그게 맞아요. 자,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작년 11월 달서부터 고점을 치고 12월 달로 치더라도 벌써 5월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4개월 동안 지금 내리 빠지다가 이제 바닥에서 좀 돌려고 하고 있는데 이 바닥하고 여기 320원에서 400원 요 사이가 이게 또 변동폭이 한 3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오. 커요. 이게 그러니까 바닥 대비 올라가는 거. 올라가고 네. 떨어지고 이게 비율을 보게 되면 똑같이 보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그 비율의 이해도를 돕는 그런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중에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그래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이제 이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으면 가져가도 되는데 제가 볼 때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20-30%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버팁니까? 맞아요. 근데 장세가 지금 좋기 때문에 흐름이 한 20-30% 떨어져도 근데 바닥 되면 40%예요. 근데 20-30%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서 뭐 485, 520원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느낌이고 느낌만 믿으시면 안 되고 이게 지표를 봐야 되는데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 황금선을 달아놓은 건데 이 방향키 아마 제가 최근까지도 다 봤지만 아마 요 황금선을 쓰는 전문가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옛날에 계셨던 그분이 뭐 지금 살아계신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지네요. 그분 외에서는 꺼내고 쓰는 사람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어떤 회원이 이게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하다가 거의 뭐 자연인으로 돌아갔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 뜻을 알면 알아요. 오.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이 이제 이게 조합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궁금하시죠, 그렇죠? 코인 정보방으로 다음 주부터 제가 공개 방송할 예정이니까 이거 쓰는 전문가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되게 유용하죠. 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보니까 어때요? 근데 이거 말고 더 중요한 선이 있는데 그건 제가 다 숨겨놨습니다. 다 알려드릴 수는 역시 없죠. 다 알려주지 않으시는군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인생의 획을 긋는다니까요. 이거 진짜 좋은 선입니다. 자, 그래서 딱 보면은 왜 이거 고민을 하다가 한번 파는 게 좋겠냐 그랬냐면 이게 여기서 돌려서 황금선이 우방향이었으면 그때는 버텨야죠. 그랬다면 버티는 건데 아직 때가 덜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왔다. 그리고 지금 구름 저항 때도 아직 걸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지금 기준선이 지금 돌다가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아직은 조금 더 흔들었다가 움직일 것 같아서 비중이 20%밖에 안 되니까 10% 정도 팔았다가 다시 내려오면 사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 갑자기 급등한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세력들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오는 경우. 네. 그러면 그때는 저를 욕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장세가 좋으니까 이거 다음으로 급등할 거 또 찾아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만약에 절반 팔았는데 급등한다. 그럼 이정주 전문가님 그때 팔라 그랬는데 급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똑같이 생긴 거 많아요. 이런 거 한 60개 네. 있으니까 좋은 거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코인으로는 스텔라루멘 만나봤습니다. 평단가까지 거의 다 근접을 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고민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세 자체가 확실하게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절반 정도는 정리를 했다가 조금 더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는 코인 정보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앞으로의 전략들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나도 고민 많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 안에 들어오셔서 고민 내용들 다 풀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고민 처리반이 하나씩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고민 내용 풀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고민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추얼 프로토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좋아 보여서 1,070원대에 샀는데 익절을 언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반조를 팔고 더 들고 가볼까 하는데 어떨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비중 50% 담으셨다고 합니다. 1,070원 굉장히 잘 잡으셨네요.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는 분이신가 봐요.
그럴까요? 운이 좋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딱 그 가격대를 보면은 이게 운으로 잡았는지 진짜 실력에서 잡았는지 대충 보면 보이는데 네.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은 실력이 운도 있을 실력이죠.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자릿대는 굉장히 좋거든요. 한번 음. 잠깐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쯤이라고 치게 되면은 이게 26일 전이니까 여기인데 네. 26일 그러면은 제가 뭘 찍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이거 요날이 타이밍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1,072원이니까 그러니까 후행 스팬을 보게 되면은 그때쯤부터 매수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 1,020원 그리고 이날도 마찬가지. 이게 매수의 시그널이 뜬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게 떨어질 때는 싸다고 대부분 주식 분석만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다 싼다고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락연자 떨어졌다 그러고 저점 지지하고 양봉 나오다 들어가고. 근데 이 일목으로 보게 되면 시그널이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이 떨어지고 싸줘도 눈깨라 한번 안 주다가 요때 이제 주가가 여기 돌파를 하죠. 네. 돌파할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 피레침 생기는 요날. 요날과 요때서부터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매수 포인트가 나와요. 오. 이게 어가 아니에요. 이게 더 커져야 돼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면서 아 그렇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떨어져 여러분 재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40%씩 떨어져요. 40% 거의 씨가 말라질 정도로 타이밍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 계좌가 다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게 2월달, 3월달, 4월달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떨어지다 싸다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고충이 그거죠. 코인 들어갔는데 변동성 심한데 1월 달에 들어갔는데 이미 벌써 돈 다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70%, 80%. 돈 더 들어갔는데 또 70% 마이너스. 맞아요. 이게 2달, 석 달, 넉 달 되면 이제는 더 이상은 이제 코인 보기도 싫다, 무섭다, 못하겠다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타이밍을 못 잡으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보면 엄청난 이게 기술인 거죠. 이때에선 떨어질 때는 쳐다도 보고 있다가 돌파했네. 여기서 사볼까? 어떻게 해서 2분? 지금 몇 프로 수익이에요? 거의 100% 수익이죠. 와. 지금 무슨 고민하고 있어요? 행복한 고민. 맞아요. 지금 수익 어떻게 팔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되냐? 지금 방향키가 위로 돌렸죠. 사실 이거는 분 차트로 잡는 방법들은 여기 방송에서 공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복잡하거든요. 여러 가지 써야 되는데 네. 분 차트로 이제 매도 타이밍은 따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일봉상으로 언제 팔아야 되냐 그러면 일단 일봉상으로 일단은 꺾일 때, 그러니까 우리 주식 차트에서 얘기할 때에서 돌파된 그 전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그 고점 여기가 얼마냐면 2021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타점을 아주 초정밀하게 잡아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공개 방송 할 때에서 기술을 보여드릴 겁니다. 분 차트로 매수 타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일봉상으로 주식 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서는 네. 여기 2021원이 깨지게 되면 지금 수익이 많이 났죠. 100% 이상 났고 비중도 50%니까 한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 팔고 그리고 조정받으면 또 공략해야 돼. 가는 놈이 또 갑니다. 오. 그래서 이거는 방향키가 돌렸기 때문에 조정받아도 또 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다 팔지 마시고 절반과 혹은 3분의 1 정도를 비중을 조절하면서 조정받으면 그리고 조정받으면 사는 방법들은 제가 벌써 연장 벌써 세 번이나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네. 모른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모르면 오늘이라도 보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추얼 프로토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고민을 보내주신 분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1원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그때는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다시 담는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매도 타점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님이 확실하게 개인적으로 보는 또 근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와 관련된 내용까지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타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수를 했을 때 매도를 또 어디서 하느냐도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전략들까지 코인 정보방 안에서 여러분이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고민 내용들 이렇게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내 고민은 나오지 않았는데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고민 내용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새롭게 보고 있으신 분들도 코인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고민 내용 하나씩 풀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항상 히든 코인을 공개해 주시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히든 코인들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만나봤었던 코인들 계속 오름세가 엄청나게 나타났더라고요. 네, 한번 강세를 주게 되면 주식도 마찬가지고 바닥에 한번 뛰어오르면 그게 손실이 나려면
장이 엄청 박살나거나 하락장이 되거나 그래야 네. 그게 가격이 밑을 하단을 깨지. 그러니까 안 간 거는 잘 깨요. 근데 바닥에서 이미 100%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는 쉽게 그 저점을 잘 깨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주말에 잘 고민해 보면 엄청난 걸 개발이 아니고 깨닫게 되나요?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민 꼭 해야 됩니다. 고민 뭐 10분 하고 아유 어렵다 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했던 얘기 바닥에서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왜 그 이하로 잘 안 떨어질까? 어마어마한 거 지금 알려드렸는데 모르신 분들은 멀뚱멀뚱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무슨 강의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지난주 이제 픽타임 얘기했었단 말이죠. 네. 픽타임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오늘의 히든코인도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4월 17일 날 제가 이날 처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스라는 종목과 픽타임을 얘기했던 그때였는데 여기 후행 스팬을 돌리고 지금 이게 오늘자 이제 차트 모습이거든요. 네. 이 황금선이 지금 방향키가 우상방으로 이미 돌렸죠. 그리고 구름대도 벗겨 올렸고 그리고 이때 당시 매수 타이밍을 이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고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날 그때 방송했던 시점이 우리가 7시에서 8시 근처에서 조금 일찍 끝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7시부터 8시 사이인데 네. 그때 이제 저점 기준이 92달러였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3, 4일 전에 여기 고가가 38.8% 상승. 그러니까 이거를 바닥에서 최저점에 사가지고 최고점에 올라가서 팔았나? 이거는 아니고, 네. 그렇죠? 이만큼의 폭인데 아무리 못해도 주식보다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폭이 나왔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든 20%든 뭐 30%든 여기서 딱 보면 이만큼 움직였는데 이만큼 올라갔으면 여기서 한번 이렇게 튀면 금방 70% 올라가고 그럽니다. 맞아요. 이게 주식과 좀 다른 점인데 어쨌든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다? 후행 스팬이 주가를 돌파를 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뭔가 상담을 아까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하가 아니고 우하가 돼야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재산이 완전히 진짜 없어지는 이거 정말 이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집안이 화목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뭐만 해도 그렇죠. 막 싸움만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떨어지면은 한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걸 여러분들 제가 방지해 드리는 겁니다. 떨어질 때 이 후행 스팬 밑에서 계속 있을 때 주가를 돌파하지 못할 때 그때는 계속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돌파가 되죠. 그럼 한번 사볼까? 그때 안 사도 돼요. 사볼까?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좋고 안 사도 다시 조정받을 때 여기 봐봐요. 이미 벌써 추세가 바뀌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대단해요.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자 이때 아더도 마찬가지. 이때 공략을 시켰는데 103.9% 상승을 했습니다. 설명은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마찬가지 스트라티스. 자, 이것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얘기했던 건데 비슷해요. 지금 아까 잤던 차트들이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돌파되고 황금선이 돌려 있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강세를 돌리게 되면 이게 죽질 않아요. 계속 매매가 됩니다. 이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좋은 그 약세장에서 매매를 했다면 이제는 강세장에서 매매하니까 더 쉽겠죠.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한테 뜨게끔 알려드린 거니까 나중에 또 급등하면 또 설명하면 그때는 더 크게 눈이 더 떠질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위라는 것과 그 다음에 펀디 X 이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 히든 코인인데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뭘 설명을 하면 이게 뭐냐면 상승마디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상승마디가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디 비율로 조정 비율로 중심 내지는 0.618, 0.786 사야 되는데 그 계산을 때려야 되는데 지금은 쓸 수가 없는. 근데 예측은 해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오늘 꺾인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미리 그려놓은 이 선이 맞아요. 매수 타점이. 네. 근데 이게 조정 안 받고 아까 비트코인처럼 조정 안 받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연장되는 거예요. 상승마디가. 즉 상승마디가 끊어져야지만 끊어져요. 여기도 올라가면 이게 여기 단기 추세선이 끊어지든 22선이 끊어지든 뭐 62선이 끊어지든 어쨌든 뭐가 끊어져야 상승마디가 끊어져야 아 이거 고점이고 저점이니까 내려올 때 어떻게 된다? 매수 포인트 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리고 이거 펜디엑스는요 마찬가지 조금 전에 설명들을
붙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시작하는 패턴입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마디를 지금 뭐 이걸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분차트로 가야 돼요. 아. 원래는 제가 분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그쵸 안 된다 그러시니까 이거 분차트로 가야 되거든요. 분차트로 가면 이게 지금 일봉으로 나왔는데 분차트로 가서 딱 하면 나오는데 이건 다음에 제가 또 준비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못했네요. 이건 또 다음에 또 공개 방송 할 테니까 그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든코인 두 가지까지 만나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을 다 넉넉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 얻고 싶다라는 분들은 코인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